폭염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룸과 모텔을 갖추고 술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해온 이른바 풀살롱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CCTV까지 설치한 단속에도 울주군 지역 해안가 폐기물 초기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3일 금속노조 부분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구름 많고 흐리다 밤 늦게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으며 강수량은 20에서 60mm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부의 폭염 재개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과학 연구용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 주도의 극히 제한적인 폭염이 될 전망인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과학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년 총회 개최 6개월 전인 1월까지 폭염 계획서를 제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곧바로 폭염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개최 수나 포획 대상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조사를 한다는 것도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 정부 주도로 하는 거고요. 그 향후 수년 내에 어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런 조치는 없을 거고요. 그럼에도 폭염 지지자들은 일단 폭염에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장생포 청년회 등 이 지역 자생단체들은 과학 폭염으로 어장 보호를 위한 속관내기 폭염의 필요성이 밝혀질 것이라며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과학적 폭염에 의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전면 상업 폭염도 머지않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희망이 들떠 있습니다. 인근 포항과 강원도 어민들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폭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 환경단체 등의 반대는 물론 호주와 미국 등 국제적인 반대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포획하고 혼액을 좀 건절시키고 고래고기 사고 파는 시장도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IWC 총회에 참석했던 대표단이 돌아오는 이번 주에 폭염의 범위와 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정부의 폭염 재개 발표로 울산의 고래 관광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뒤 한 해 평균 2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래 박물관. 살아있는 돌고래를 직접 볼 수 있는 고래 생태체험관은 개관 2년 만에 관람객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고래바다 여행선도 출항 때마다 거의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 폭발입니다. 지난 3월 일본 다이치에서 건너온 장누리 두리 돌고래 자매도 적응 훈련을 마치고 내년 초쯤 수족관으로 옮겨져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 장생포 일대에는 오는 2014년까지 고래 문화마을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고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 204억 원이 투입되는 고래 문화마을에는 고래 조형물과 고래 놀이터, 옛 장생포 마을 등이 들어섭니다. 남구청은 특히 폭염이 허용되면 고래 문화마을 안에 고래 해체장 등 고래 관련 시설을 현대화하고 저렴한 가격에 고래고기를 제공해 보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생포 고래 특구와 해산물 특구를 또 울산대교 다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벨트화 만들 것이고 정부의 폭염 재개 방침으로 울산의 고래 관광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술을 마시고 성매매도 하는 이른바 풀살롱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6개월 남짓 만에 7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복도를 따라 수십 개의 문이 늘어섰습니다. 문을 열자 눈에 띄는 건 긴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양주잔. 평범한 룸살롱 같지만 알고 보니 40개의 룸과 모텔까지 갖춘 울산 최대 풀살롱이었습니다. 9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 2층과 3층에선 룸살롱 영업을, 4층부터 9층까진
룸살롱에서 나온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모텔로 이용했습니다. 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손님과 여성 접대부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소위 2차 성매매가 가능한 모텔과 바로 연결됩니다. 44살 이모 씨 등 5명은 지난 2월부터 여성 접대부 15명을 고용해 7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곳을 다녀간 손님만 최소 2,400명.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대리운전 업체 등을 통해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사람들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매수남에 어떤 자수해서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강해가지고 울산에서 풀살롱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는 모두 22곳. 경찰은 이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주군 지역 해안가에 폐기물 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해 CCTV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폐기물이 버려진 울주군 온산읍 강양의 해안가 모습입니다. 2km에 걸친 해안도로를 따라 건축 폐기물 자루가 수북히 버려져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페인트가 가득 담긴 통들이 도로를 따라 수십 미터 간격으로 풀숲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페인트가 쏟아지면서 주변 토양이 온통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몰지각한 투기꾼들은 단속에 눈을 피해 심야 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해 이와 같은 폐기물을 마구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규모 건축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해 건축 폐기물과 수법도 비슷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숲속을 보니까 페인트통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 앞전에도 유사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이 자연을 이렇게 훼손을 하다니. 울주군은 CCTV까지 설치해 단속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나가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실종된 시민의식, 여기에 허술한 단속을 틈타 청정해안이 마구 훼손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김회연 부사장을 조선해양 총괄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본부장급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해양사업본부장에는 김종도 전무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 본부장에는 김환구 전무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는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내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CNC에 업계 관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과징금 346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UN 조달시장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일 인토트 등 6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울산 상인은 선정 기업들은 UN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 울산점은 다음 달 20일까지 헌책 등을 모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하는 책 나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독서의 해를 맞아 범사회적 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문화센터를 통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울산의 광역시 승격 15주년을 맞아 UBC 울산방송은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광역시 승격 이후 15년간의 변화를 김익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잇따라 문을 연 문수체육공원과 울산대공원은 시민들의 훌륭한 휴식 공간입니다. 변변한 공원 하나 없었던 15년 전과는 격세지감입니다. 또 이렇게 나무가 많으니까 이렇게 신선한 공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울산의 도시공원은 현재 530개며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광역시 승격 당시 154억 달러였던 울산의 한 해 수출은 6.6배, 수입은 4.6배로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2.3배로 늘어나는 등 가장 큰 성과는 경제 분야입니다. 그 많은 과제 중에 제일 뭐가 중요하냐? 어떤 경제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하수도 보급률과 하수 처리량이 늘면서 태화강은 물론 회야강과 동천의 수질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15년 만에 병원 수는 2.4배, 의료인 수는 3.8배나 늘면서 의료 여건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도시 성장에 걸맞지 않게 뒤처진 교육 분야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역시 급속히 늘면서 예산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시는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 복지,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5년간 경제 분야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교육과 복지 문제 해법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오는 13일 금속노조 부분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노조는 오늘 낮 12시부터 전주와 아산 공장 등이 투표에 들어가고 울산 공장은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오후 1시까지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빠르면 내일 오후 2시부터 개표에 들어가 내일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제밤 9시 20분쯤 7살 김모군이 남구 달동 주공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른들이 집을 나간 사이 김군이 혼자 집에 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삼남면 장백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낙찰은 됐지만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재개발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낙찰업체인 초정개발은 지난 5월 울산시에 사업 주체 변경 신청을 했지만 공사에 참여했던 당산토건이 지난 4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만큼 또 다른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 택시 민원 가운데 1위는 기사의 불친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올 상반기 택시 교통불편 민원 신고를 분석한 결과 기사의 불친절이 전체 427건 가운데 28%로 가장 많았고 승차 거부 26%, 부당요금 17%, 중도 하차와 카드 결제 관련 각각 6% 순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39건에 대해서는 580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는 2014년부터 울산에서 프로야구 홈 경기를 갖게 될 롯데 자이언츠가 다음 달 말 제1회 롯데기 고교 야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롯데는 최근 고교야구 주말리그 시행으로 유망주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고교 야구대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지난 1989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야구대회를 열고 있으며 울산에서도 유소년 선수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울산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기증유물 특별전을 연 뒤 시민들의 유물 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을 관람한 시민들 중 10명이 모두 503점의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62살 염한순 씨는 본인이 만든 한복을 결혼사진과 함께 기증했고 42살 노대식 씨는 울산교 공사사진을 67살 유활열 씨는 200여 건의 고서를 기증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달 처음 선보인 슬도예술제를 동구 지역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슬도예술제가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오는 10월 한 차례 더 열고 내년부터는 정기 축제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